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재판에 트럼프 부인이 안 보이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오렌지 없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또 양로원에 들어가는 중국 청년들, 또 배우 이정재가 스타워즈의 주연, 그리고 지금 뉴욕 증권시장의 유행어는 bifurcation이라는 겁니다.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인구 감소에 들어간 한국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북한이 보낸 선물 오물풍선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트럼프 재판에 트럼프의 부인이 안 보이는 이유인데요. 트럼프 재판에 임하는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아주 극과 극으로 이번에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온 장남과 차남은 재판 과정 동안 그 방청석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의 모습은 재판 기간 내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 변론이 진행됐던 재판정에는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 그리고 차남인 에릭 그리고 차녀 티파니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 에릭 둘째 아들 에릭의 부인 라라, 그러니까 며느리죠. 라라, 그리고 티파니의 남편, 사위죠. 마이클 블로스도 이 아들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다 이제 참석해서 재판을 같이 방청을 했습니다. 딱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이 딱 2명. 트럼프의 부인, 그리고 트럼프의 큰딸. 특히 이제 둘째 아들 에릭은요, 심리가 시작된 뒤에 여러 차례 방청을 제일 많이 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은 오히려 어찌 보면 장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장남은 무릎 수술을 최근에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수술을 받고도 그 회복 중에도 여러 번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지켜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큰딸 이방카는 한 번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방카의 남편, 잘 아시죠? 이 제러드 쿠슈너. 그 사람, 그 사위죠. 큰 사위. 쿠슈너의 모습 역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행사에도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간간히 이제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 소식통은 멜라니아의 이번 재판 불참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 성관계를 한 뒤에 그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죄든 무죄든 떠나서 재판, 그 유무죄를 다루는 그 내용 자체가 부인이 참석하고 큰 딸이 참석하고 하기가 상당히 나쁘끄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당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특정된 그때가 또 아주 멜라니아 여사에게는 아주 괴로운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그때인데 그때 무슨 스토미 데니얼스와 성관계가 있니 없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바꿔 말하면 부인 멜라니아 입장에서는 나하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시점에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CNN은 이 혐의와 관련된 그 재판 내용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또 그들의 결혼 생활에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큰딸 이방카 부부의 그 재판 불참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르죠. 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재판 참석 안 하는 것과 큰딸 이방카가 재판 참석 안 하는 거는 조금은 이유는 다릅니다. 자, 부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큰딸 이방카는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그 올해 대선 캠페인에도 지금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선거 유세를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나는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미리 선언까지 해버렸어요. 큰딸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장녀 이방카가 성추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트럼프를 할아버지로 둔, 그러니까 이방카의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성추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를 둔 자신의 자녀들이 밖에서 접할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은 참다운 마음이니까 이 재판정에 뭐 나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이고, 또 큰 딸은 할아버지의 그런 재판 과정이 연일 방송에서 상세하게 보도되는 가운데 그런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연일 TV에서 보고, 또 그 어린 자녀의 친구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아, 너네 할아버지가 도널드 트럼프라면서, 아, 이 재판에 나오는데, 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거라더라.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카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심정, 참담한 심정으로 재판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일단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가족으로서는 바라보기 부끄럽고 힘들고 그랬을 건데, 특히 이제 부인이나 장녀 이방카의 마음은 더더욱이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주변의 전원이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오렌지 없는 오렌지 주스. 이게 무슨 안고 없는 찐빵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진짜 앞으로 오렌지 없는 오렌지 주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렌지 수출 1위 국가는 이제 브라질인데요. 브라질이 기상 악화 피해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 감귤나무의 치명적인 그 병까지, 나무 병까지 번지면서 지금 오렌지 주스의 선물 가격이, 이 선물이라는 게 기프트가 아니라 그 증권시장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선물 가격이죠. 자, 앞으로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선물 가격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이제 오렌지 주스 가격이라고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물 가격이 올랐다라면 곧 이어서 결국은 그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뭐 같이 동등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렌지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오렌지와 비슷한 맨더린을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한국의 옛날에 제주도 감귤 대신에 뭐 귤 대신 낑깡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렌지 대신에 만다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귤도 이 만다린의 한 종류인 건 맞습니다.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세계 2위 오렌지 생산국인 이곳 미국의 그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과 한파가 닥친 지난 2022년 말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브라질의 오렌지 작황도 매우 안 좋아서 상승세가 아주 가팔라졌습니다. 자, 국제주스협회라고 있습니다. 국제주스협회의 키스 쿨스 회장은 강추위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을 때도 지금 역사상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럴 때에도 지금 이런 가격은 본 적이 없다라면서 정말로 큰 위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렌지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오렌지 주스 산업이 이제 근본적으로 좀 재편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결국 이제 기후 변화에 좀 더 강한 그런 종류를 쓰자라는 것인데, 이 오렌지는 기후 변화에 좀 약하다고 합니다. 아주 햇빛이 쨍쨍하게 맑게 강하게 계속 찌워주는 그런 날씨에 오렌지가 잘 자라는데, 이처럼 툭 하면 허리케인 불고 툭 하면 비 오고 갑자기 더웠다가 추웠다 막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한 데에는 오렌지가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렌지보다 그런 것이 조금 더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맨더린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대신에 그 맨더린으로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일본에서 이미 이 방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 세븐일레븐 미국에 엄청나게 많지만 이건 미국 기업 아닙니다. 일본 기업입니다. 자, 세븐일레븐은 일본에서 생산된 감귤로 이 오렌지 주스 제품을 만들어서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주스협회는 오렌지 주스 상품에 꼭 오렌지만이 아닌 다른 감귤류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꾸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그 FDA가, 미국의 경우에는 FDA가 규정을 변경해 주는 등 좀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FDA도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양로원에 들어가는 중국 청년들입니다. 중국에서요,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실업률도 워낙 높고 하니까. 그 중국에서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그래서 전용 청년 양로원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양로원이라는 말 자체가 나이 든 사람들이 가는 뭐 그런 뭐 병원, 요양원 뭐 그런 뜻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양로원이라는 자체가 청년에게는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양로원이라고 어찌 보면 뭐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좀 쓰겠습니다. 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등 이 중국의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무슨 산둥성 등 각 지방에도 이런 청년 양로원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양로원들은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뜻하는 중국의 탕핑족, 이 탕핑족은 물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일찍 은퇴하고자 하는 중국의 청년들을 일컫는 파이어족, 이들까지도 다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전용 양로원을 오픈한 루 레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 레이레이 원장은 중국에서 많은 20, 30대가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청년 양로원을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개설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루 원장이 운영하는 양로원에 입주하려면 월 1,500위안을 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냐, 이제 달러로 보면 약 250달러입니다. 싸죠? 생각보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쌉니다. 한 달에 한 250달러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거 싼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양로원은, 정상적인 양로원은 월 평균 5,000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한 800불 정도를 내야 되는데 청년 양로원은 250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먹는 것도 더 많이 먹고 그럴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해요, 일을. 이 양로원은 그 전통적인 노인 복지시설과는 달리 일종의 쉐어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청년 입주자들은요, 오전에는 좀 쉽니다. 물론 뭐 바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마당에서 운동도 뭐 하고 또 산에서 명상을 하기도 하지만 오후에는 다 같이 일합니다. 앞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강에 가서 낚시를 해서 뭐 생선을 낚아와서 저녁에 요리하는 재료를 쓰거나 뭐 공동 주방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거나 해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일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250불만 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문은 끝으로 서구에서는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조기 은퇴를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한국과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큰 상실감으로 현실을 떠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에 그저 한 250불만 내고 별 특별한 목표도 없이 마치 은퇴한 노인이냐,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밥 좀 먹고 오후에 나가서 같이 농사 짓고 낚시해서 그걸로 저녁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죠. 20대, 뭐 30대 초반 이런 청년들이 벌써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면 언제까지 뭐 50년, 60년을 그렇게 계속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스타워즈의 주연입니다. 자, 한국 배우 이정재가 스타워즈 시리즈 디 에콜라이트에 자신이 출연하게 됐는데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면서 이 작품이 자신의 상상력을 크게 넓혀줬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AP통신이 공개한 영상 인터뷰에 따르면 이정재 씨는 처음에 스타워즈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라면서 이후에 캐스팅이 다 된 다음에 시나리오를 그때 가서 받아보게 됐다라며 그 전까지는 뭐 생각하기를 뭐 스타워즈라고 하니까 뭐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 그리고 판타지 같은 게 좀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이 시나리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정재 씨가 맡은 캐릭터는요, 마스터 소울이라는 건데 주연입니다. 주연급인 마스터 소울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고 아주 강력한 포스를 지닌 그런 캐릭터인데
상대적으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하면서 참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로웠다라면서 이 마스터 소울이라는 역할이 갖는 그 역할 안에서의 그 마스터 소울은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무언가 좀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역할인데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역할에 임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자, 이정재 씨는 또한 이 과거 자신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처음 봤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동네 담벼락에 붙어있는 스타워즈 포스터를 보면서 나는 자랐다라고 미국 업체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재가 주연을 맡은 이 The Acolyte 시리즈는 이번엔 이제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 드라마 시리즈물로 TV에서 방영이 되는데 The Acolyte라는 그 시리즈는 오는 6월 4일, 다음 달 4일 그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이 디즈니가 넷플릭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자기도 이제 넷플릭스와 경쟁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정재 씨가 공연한 이번에 그 역할을 하는 드라마 시리즈 그 The Acolyte 같은 게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 그거 보고 싶어서 그거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에 신규 가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런 걸 노리고 이정재 씨 같은 좋은 배우들 영입하고 또 돈 많이 들여서 좋은 드라마 만들고 그러는 거죠. 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정재 씨의 힘에 입어서 이번에 얼마나 또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 4일 이정재 씨가 주연하는 The Acolyte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가격 경쟁 본격 시작된 전기차입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 이 복스바겐이 3년 뒤에 25,000달러 수준의 전기차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25,000달러. 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럽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가 훨씬 비싼 그 유럽 기준으로 본다면 25,000달러 전기차 지금으로서는 참 생각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복스바겐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가 공세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그 파상 공세에 맞서서 결국 유럽에서 만든 보급형 유럽 저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유럽 시장을 중국에게 뺏기지 않고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독일의 복스바겐은 성명을 통해서 유럽에서 유럽산 저가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라면서 매력적인 싼 가격으로도 우리의 전기차는 품질 면에서 전혀 문제없는 그런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상 가격은 2만 유로, 그러니까 달러로 본다면 약 한 2만 5천 달러 정도고요. 오는 2027년 정식 공개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일단 그 복스바겐은 그 중간 단계로 빠르면 내년에 2만 5천 유로 미만의 전기차 차종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달러까지는 안 되지만 3만 달러 언저리쯤 되는 그런 전기차를 내년에 먼저 출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스바겐은 앞서 그 프랑스 르노하고 이 저가 전기차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복스바겐은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경기 둔화 그리고 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판매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가형 라인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안팎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결국 복스바겐이 먼저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싸게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그 저가 전기차로 공습을 하니까 미국은 미국 차에 대한 그 리베이트를 더 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유럽은 아예 그 중국의 그 낮은 가격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등 이제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적인 부분에 문제만 없다면 소비자로서는 싼 자동차 정말 좋죠. 일단 소비자로서는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지금 뉴욕 증권 시장의 유행어는 bifurcation이라는 겁니다. bifurcation. 최근 미국 경제에서 그 소비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bifurcation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뭐 양극화, 양분, 두 개로 나누어지다, 양극화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bifurcation이라는 게 유행어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증시 상승도 일부 대형주가 이제 주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소형주들은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이제 양분화,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 여름 이 월가 증권시장에서 주목받는 단어가 바로 bifurcation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CNN은 월가 보고서나 이 실적 발표 등을 보면 양갈래로 나뉜다. 라는 의미, 그 유행어, 그 bifurcation이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월가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관련 관계자들, 뭐 증권맨들 대화를 할 때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또 어떤 문서나 보고서 등에도 이 bifurcation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많이 나오면서 곳곳에서 이 단어가 목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현재 그 미국 경제의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득 그 최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뭐 외식도 잘하고 있고요. 또 여가에 돈도 잘 쓰면서 또 고가의 제품을 사는 등 소비를 전혀 위축되지 않고 팡팡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인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80%는 보유하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얼마다라고 했는데 이게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전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지금 미국은 부자와 서민이 이렇게 양분된, 양극화된 모양새입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AI 붐 수혜주인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최근에 며칠 만에 한 20%가 올라가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00를 돌파하는 등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소형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단어가 바로 bifurcation, 양극화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에 들어간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올해도 역시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53개월째 연속 인구 자연 감소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이 올해 이제 남은 기간이 한 7, 8개월 되는데 이제 5월 달 지나가면은 이제 한 7개월 되죠.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 출산율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지난 1, 2, 3,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1년 전 그 1분기와 비교를 봤을 때 3,994명 감소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이 가장 적은 수치라는 것을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니까. 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그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제 남녀가 부부가 돼서 결혼을 했을 때 따지면 두 사람이 낳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명을 낳는 겁니다. 그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처음으로 0.8명 선이 붕괴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0.8명이었는데 올해는 그 0.8명이라는 선도 붕괴된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는 것이 아니라 0.7명 낳습니다. 자,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은 물론 계속되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를 가진 비율은 지금 61%입니다만은 둘째까지 가진 비율은 32%로 떨어지고 셋째 아이까지 가진 비율은 급격히 떨어져서 6.8%에 불과했습니다. 자, 한국의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북한이 보낸 선물 오물풍선입니다.
북한이 각종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아서 풍선에 담아서 이 남쪽으로 날려보낸 그 대형 풍선이 그냥 전국에서 발견됐는데 무려 26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것만 260여 개니까 북한이 올려보낸 것은 날려보낸 건 아마 300개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경기도, 심지어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260여 개 오물 풍선이 발견된 겁니다. 북한이 살포한 이 오물 풍선은요, 길이가 무려 한 4m, 굉장히 길고요. 또 그 아래에 동그랗게 큰 둥그런 풍선인데 그 안에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습니다. 대형 비닐봉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그 끈에는, 중간 연결 끈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탁 터지도록, 그래서 밑에 그 오물 풍선이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 타이머와 기폭장치까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물체 안에는 뭐 종이도 좀 있고, 근데 뭐 전단지 삐라 이런 건 아닌 걸로 알려졌어요. 일단 뭐 지저분한 종이, 또 각종 쓰레기, 북한 사람들이 쓰고 나면 막 각종 쓰레기, 심지어는 가축의 똥 등이 들어있는 그야말로 똥, 오물로 가득 찬 그런 풍선이었습니다. 이 오물 풍선은 종로구, 노원구, 외도, 마포구, 영등포구 등 서울 곳곳은 물론 심지어는 얼마나 멀리 날아가든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제 오물이나 쓰레기가 들어있어서 망정이지, 만일 그 안에 유독물질이나 무슨 폭파물질 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북한 김여정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물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그토록 주창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당신들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우리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끝에 무슨 말을 덧붙였냐? 남쪽 당신들 앞으로 이런 오물풍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내겠다는 거죠. 참으로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뭐 무기도 무슨 드론 띄우고 최첨단 디지털화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시대에 이처럼 아주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식으로 괴롭히는데, 날아올 때마다 혹시 이번에는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뭐 혹시 폭탄이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그 안에 유독물질, 유독가스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 걱정을 해야 하는 그 남한 사람들, 남쪽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생각보다 훨씬 골치 아프게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한국의 지인들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핑계김에 오랫동안 이 카톡만 하고 직접 통화해 본 지 좀 오래된 그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오늘 이 이슈를 핑계로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